한 주간의 주요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한겨레 신문 허재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허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세월호 소식부터 먼저 들어보죠. 네. 실종자들의 주검이 유실됐을 가능성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세월호 침몰 18일이 지나고 있죠. 사고 지점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주검과 유실물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뒤늦게 유실 방지 전담반을 구성했지만 때가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허둥지둥 시스템 하나 더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지난 수요일에는 사고 현장에서 2km 떨어진 곳에서 주검 한 구가 어민에 의해 발견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세월호 침몰 지점에서 4.5km 떨어진 곳에서 여학생 주검이 발견됐고요. 사고 지점에서 15km나 떨어진 곳에서 옷가지가 발견된 바 있고요. 30km 떨어진 진도군의 해안가에서는 가방과 슬리퍼, 잠옷 등이 수거되기도 했습니다. 이거 실종자들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사고대책본부는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그물을 설치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전문가들은 조류가 워낙 센 곳이라서 주검 유실 방지에 효과가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이런 반응입니다. 이거 왜 진작에 설치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예, 30km라니 참 답답하네요. 네. 그리고 안산시 합동 분향소 앞에서는 유족들이 오늘 피켓 시위를 벌였다고요? 네. 유족들 내 아이를 돌려주세요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오늘 오전부터 침묵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하얀 마스크를 쓰고 이 정부와 교육당국의 무언의 항의 시위를 한 것인데요. 유족들은 사고 첫날부터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브리핑만 열고 유족들은 정부만 기다림이었는데 정부는 언론 플레이만 했다 이러면서 분노했습니다. 일부 유족들은 특검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청소년들도 시위에 나섰다는 소식이 있고요. 네, 오늘 오후 5시부터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친구들을 위한 청소년 촛불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10대 청소년 단체인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 회원들이 제안한 행사라고 합니다. 이 분노의 그런 수준들이 점점 높아지는 모양새인데요. 네. 이번에는 합동수사본부 수사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그 세월호 안전점검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죠? 예, 세월호 안전점검 보고서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어떻게 써있나 봤더니 모든 항목이 양호함으로 기재된 것으로 모든 항목이 양호하다. 그렇죠. 네. 보고서를 살펴봤더니 화물 적재량이 일반 화물 657톤, 자동차 150대가 이제 적재된 걸로 쓰였는데 실제로는 화물 1157톤, 2배 가까이죠. 네. 자동차는 180대가 실렸습니다. 예, 보고서를 작성한 3등 항해사, 선장이 그냥 양호함으로 쓰면 된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배웠다. 그래서 이렇게 쓴 거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게 비단 세월호만의 일은 또 아닐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김한식 청해진 해운 대표는 오늘 검찰에 재소환되긴 했는데 실소유주인 유병현 씨의 아들은 아직 해외 도피 중이죠. 네, 검찰이 오늘 오전에 김한식 청해진 해운 대표를 재소환했습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등에 대해서 자세한 경위를 추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관건은 유병언 씨의 차남을 소환하는 거라고 합니다. 미국 뉴욕에 지금 이분 머물고 있는데 유병언 씨 자산을 관리한 게 이 차남이라고 합니다. 검찰이 출석 요청을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 소환할 방법도 딱히 마땅치 않다고 하는군요. 아이고, 핵심인데 소환이 안 되고 참 답답합니다. 네. 풀어야 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 앞으로 세월호 사건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네, 일단은 실종자 수색을 급선무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구조본부가 이 일을 잘 좀 뒤늦게나마 해내는지 좀 계속 봐야겠고요. 그런데 갈수록 이제 새로운 쟁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경이 초기 대응을 왜 이렇게 어설프게 한 것인지, 또 구조도 제대로 못 해낸 이 언린이라는 업체에 대해서 특혜는 없었는지, 네. 해운업체들과 또 정부 관료들과의 유착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한 쟁점으로 이 사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네. 또 정부의 무능력을 비판하는 촛불 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질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물론 간접적인 사과를 했지만 민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조만간 사과를 그래서 다시 한다고는 하는데 방법과 수위 이런 걸 봐야겠고요. 또 정치권에서 국정조사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 다음 주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이고, 정리해 주신 것만 들어도 한 달 이상 갈 이슈네요. 네, 그러게요. 예, 어제 또 서울에서 이 와중에 지하철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상황심리역에서 전동차 추돌 사고 있었는데 원인이 신호기가 고장나서 이 열차 자동차 정지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오늘 오후 3시에 브리핑을 열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승강장 진입 통로 쪽에 설치된 2개의 신호기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신호기가 정지 신호인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면 열차의 자동 정지 장치가 작동해서 제동이 걸리지만 신호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네요. 아하. 그래서 이 자동 정지 장치가 작동 안 했다고 합니다. 열차 기관사는 그래서 시속 68km로 처음에 이제 역을 들어오다가 초기 제동을 건 상태에서 정차 중에 열차를 발견하고 비상 제동을 걸었지만 거리가 부족했고 결국 15km 속도로 시속 15km 속도로 앞 열차를 추돌했다고 합니다. 신호기가 왜 고장이 난 건지 안전점검은 사전에 철저히 했는지 이런 것들 밝혀져야겠습니다. 경찰은 오늘 서울 메트로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네네. 자,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놓쳐서는 안 되는 이슈가 있죠.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오늘 보도를 보니까 증거조작 진상조사팀이 증거조작의 주요 제보자라고 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원 정보원을 소환 조사조차 안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 국정원 정보원 사실 이 증거조작을 처음으로 알린 분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참고인인데요. 증거조작 진상조사팀이 수사를 이제 몇 개월 동안 했었죠. 그런데 이제 국정원의 윗선 개입 증거를 못 찾았고 또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도 국정원 말만 믿고 속았다 이런 발표를 했죠. 네. 책임자들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못 찾았다 이렇게 진상조사팀이 밝혔는데 수사는 그럼 과연 똑바로 한 것인가 알고 봤더니 증거조작을 최초로 제보했던 이 국정원 정보원이 진상조사팀에 여러 차례 연락을 해서 진술을 하겠다고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진상조사팀은 그것을 듣고도 소환조사도 안 했다고 오늘 한겨레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국정원 정보원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요원인데 지난해 가을 우연한 경로로 국정원의 공안수사팀이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분입니다. 그 직후 국정원과 민변 양쪽에 이 사실을 알렸고 결국 증거 조작은 사실로 밝혀졌죠. 또 유우성 씨를 수사한 이문성 검사가 지난 1월에 이 국정원 정보원을 소환 조사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네? 어찌된 일인지 참고인 조서는 작성 안 했다고 합니다. 그는 검찰의 진상조사팀이 꾸려지지 10차례 정도 연락해서 이렇게 참고인 조사 받겠다고 했지만 검찰의 대답은 윗선의 결재가 필요하다 이런 말만 반복했고요. 결국 수사는 마무리됐습니다. 초유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서 왜 특검 요구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검찰에 불리한 말을 할 만한 제보자는 참고인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도 조사를 안 하는군요.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한겨레신문 허재연 기자였습니다.